9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의 일상을 나누는 방송. 90년대생의 생각과 취향을 연결하는 방송. 일상의 활기를 더해줄 소소한 스몰 토크. 본격 90년대생 수다 팟캐스트 90년대 아이들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중고거래에 대한 인식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오늘도 평화로운 중고나라라고 하면서 사기당한 썰 같은 게 이제 인터넷에서 보는 게 전부였는데요. 이제는 잠자기 전에나 막 시간 날 때 쇼핑하듯이 당근마켓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들 중고거래를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가볍게 90년대 아이들의 중고거래 썰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중고거래는 다 해보셨나요? 저는 일단 중고거래 자체를 별로 안 해봤었다가 당근마켓이 생겼다는 거를 듣고 나서 한번 깔아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근마켓에서 처음으로 거래를 해봤는데 그게 한 3년 전이었거든요. 한참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집에서 좀 심심하기도 하고 집에 있으니까 물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팔아야겠다. 막 집이 너무 답답하다. 이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판매를 해봤는데 동생이 바리스타인데 너무 커피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라인더가 너무 눈에 보여서 야, 이거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10,000원에 올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근데 10,000원이 허락 안 받고 아유 허락은 받았죠. 약간 중고거래 하면 항상 그 가족이 안 쓰는 물건을 허락 안 받고 올려서 막 어떻게 됐다 약간 이런 썰도 많아서. 맞아요. 하지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강요하듯이 허락을 맡았죠. 너 이거 안 쓰잖아. 안 쓰잖아. 그치? 하면서 뭔가 내 물건으로 먼저 팔아보고 싶진 않고 동생 걸로 팔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 그라인더를 10,000원에 올렸더니 아주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격을 좀 더 올릴 걸 그랬나 이런 후회도 하면서 처음으로 거래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다음에는 뭐 퍼즐 같은 거 받은 게 있는데 저는 퍼즐을 맞출 일이 없어서 그것도 되게 싸게 올렸더니 연락이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연락이 빨리 오는 게 좋은 건가? 이 생각도 좀 들면서 그렇게 중고거래 처음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당근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중고 카페 이런 거 있는 건 알았는데 저도 약간 무서워서 시도를 안 해봤던 것 같고 막 벽돌 나온다고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당근이 처음 생겼을 땐 이제 어쨌든 동네 근처에서 이제 뭔가 사람들하고 채팅해가지고 하니까 해서 첫 중고 거래가 아마 보통 이제 저는 기기 이런 것도 많이 샀어요. 전자기기. 제가 쓰는 기계식 키보드가 좀 품절이 많이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신상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끗하게 쓴 중고를 막 팔길래 그거 키워드를 등록해놓고 해서 사서 써보고 그런 거나 뭐 이제 약간 피부에 이렇게 하는 무슨 뷰티 디바이스 같은 건데 그걸 신상으로 사면 너무 굳이 이게 그냥 어차피 똑같은 기계인데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나중에 중고에서 이제 몇 번 썼는데 저한테는 안 맞아서 팔아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제가 사본 게 많은 것 같고 저는 근데 귀찮아서 팔지는 잘 못해요. 오. 파는 거는 생각보다 올려놓고, 저도 막 올려놓고 까먹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책이나 막 저한테 이제 안 입는 옷을 올려는 놨는데 되게 바로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또. 그럼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되게 오래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오면 급 귀찮아지면서 이걸 다시 찾아야 되는 것부터 해서 그 사람한테 뭐 이제 커뮤해가지고 내가 보내줘야 되거나 어디서 만나자 약속을 잡아야 되는 그 커뮤 과정이 너무 갑자기 귀찮아져서 그냥 아 팔렸어요 이렇게 거짓말한 적도 있고 아니, 올려놓고. 그럴 수가. 그러니까 제가 파는 건 비싼 물품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한 3,000원, 5,000원 이렇게 올려놓고 아 바로 안 팔리네 이러고 그러니까 올렸을 때 바로 팔렸으면 팔았을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 오면 아씨 내가 뭐 하자고 약간 이러면서 바빠지면서 막 그냥 까먹고 아, 팔렸어요 이러고 그냥 내리고 좀 특이하네요. 저도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랑 완전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딱 한 번밖에 안 사봤고 아 진짜? 거의 판매만 40건 넘게 했어요. 와. 오, 잘 이게 뭔가 판다. 성향 차이일 것 같아. 나는 진짜 그 약속을 잡는 게 너무 귀찮아서 못 팔겠던데. 음.
내가 돈 쓰는 건 뭐 필요하니까 내가 귀찮아도 해야지. 근데 이제 내가 돈을 벌려고 파는 건, 뭔가 귀찮아. 저 같은 저도 분은 약간, 없나요? 판매자가 되는 게 더 귀찮지 않아요? 사는 어, 게 더 귀찮지 그런가? 않나요?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이게 그냥 진짜인지 그건 아닌지. 쓰는 거니까, 돈 쓰는 거니까 그냥 저는 둘 다 귀찮아서 한 번도 안 사지도 해봤어요. 팔지도 않는 유형인데 오, 다 다르네요, 그래도. 그러게. 네, 단 한 건에 구입했던 목록이 그때 당시에 같이 일하시던 감독님의 자녀분이 중학생인데 포켓몬 빵이 너무 갖고 싶다고 해서 그걸 막 구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막 쉬는 시간에.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당근에 마침 그 지역 인근에 포켓몬빵을 3개에 5천 원인가? 막 10,000원인가 파는 오. 사람이 있어서 되게 비싸게 팔았나? 음. 어쨌든 파는 분이 있어서 그걸로 사가지고 그 감독님을 선물 드렸던. 사회생활 당근이네. 세상에. 나도 약간 그 중고거래 나 귀찮지도 않고 그런데 약간 좀 공포가 있는 것 같아. 뭔가 모르는 음. 사람을 그 중간에서 만나서 아, 음. 한다는 게 조금 뭔가 이렇게 쿠팡 배달하듯이 쉬운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음. 근데 그 당시에는 같이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가지고 그런 걱정 없이 그걸 사고 이렇게 기분 좋게 줬던. 그때 당시 그런 거 되게 많이 팔았어요. 포켓몬 빵, 뭐 무슨 음. 빵, 뭐 과자 이런 거 못 파는 거 이렇게 쟁여놨던 사람들이 되게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고 이랬던 게 많아서 그거 하나 사봤던 경험이 있고 저희 오빠는 되게 그걸 정말 거의 온도가 진짜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사기도 많이 사고 팔기도 많이 파는데 주로 제가 팔고 싶은 게 있을 때 이제 위탁해서 그분이 팔고 그분한테 제가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좀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외주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중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지역별로 시세가 다르대요. 그거 다 아,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건 진짜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네 인증도 해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맞아 동네 인증을 하러 거길 그거 그쵸. 두 개 가더라고. 정도밖에 못 하지 않나? 전체 못 할 텐데. 근데 막 이제 중고나라랑 막 이런 맞아. 거 다 비교해가지고 진짜 그거를 약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대단하다. 맨 처음 이제 이거 당근 거래한 거는 노트북을 팔 때였는데 저도 그동안 이제 중고 거래가 좀 모르는 사람을 어디서 뭐 이렇게 딱 만나서 하기가 좀 무서워서 안 했었는데 이제 노트북을 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팔아야 뭔가 좀 이걸로 새 노트북을 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제 몇 년 전에 파는데 저도 처음이니까 무서워서 일부러 해화역에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이제 약속을 잡고 괜히 그 근처 사는 친구까지 나 이거 거래할 건데 같이 나와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 거래한 적이 있는데 노트북을 사시는 분이 좀 할아버지이신 거예요. 그 가방을 메고 할아버지가 자기 좀 이거 좀 노트북 배워보겠다고 이제 사러 오셔가지고 그 해화역 플랫폼 안에서 노트북을 켜는 방법부터 뭐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를 그냥 알려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 음. 생각보다 그 기억이 좀 괜찮았어서 이제 중고거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 저는 이제 이사하거나 필요 없는 물건이 있을 때 이제 종종 당근 거래를 하는 편입니다. 음. 그리고 음. 아까 그 뭐지 콩이 포켓몬빵 얘기해서 이제 생각난 건데 파파존스에서 피자를 시켰는데 아이브 키링이 그냥 딸려온 거예요. 그 당근에 한 3,000원인가에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러 온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 심지어 또 돈을 매겼네요, 가격을. 3,000원. 3,000원. 무료 나눔이 아니라 3,000원. 그게 나는 너무 귀찮아. 3,000원 때문에 내가 집에 아, 잠깐 나가야 되는 게. 그치, 그치. 그렇지만 뭐, 그렇죠. 캐시워크 생각하면서 해야지.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이게 제가 팔 때는 또 어떻게 해서든 팔라고 약간 어디까지는 제가 이제 최대한 가드리겠다라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음, 팔리니까 좀 은근히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뭔가 제가 판매자였는데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한참 예전에 공기업을 잠시 기웃기웃 거리면서 공기업 준비를 하다가 약간 포기하고 교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재들을 팔려고 내놨었어요. 뭐 여러 개 동시에 올려놓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 이제 몇 개, 몇 권 하면 좀 할인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거의 다 사간다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도 뭐 공기업 준비하시나 보다 하고 팔았는데 택배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택배 보내는 겸 어차피 뭐 공부도 하시니까 뭐 집에 남아있는 젤리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넣고 그냥 포스트잇 하나 넣어가지고 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시더니 막 되게 장문의 편지처럼 메시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가 요새 너무 힘들었는데 막 요걸로 엄청 뭔가 위로를 받았다고? 저는 사실 별로 한 게 없는데 저도 마침 예전에 제가 뭔가 샀을 때 기억이 괜찮았어서 그렇게 비슷하게 해드린 거거든요. 뭐 예전에 뭐 사러 갔을 때, 제가 팔러 갔을 때 무료 나눔이었는데 저한테 그냥 쿠키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 그 무료기는 한데 뭐 돈으로 드리는 건 좀 그렇고 뭐 어디서 뭐 구운 쿠키였나? 하여튼 그런 거를 주셔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줄 수 있구나 해서 그게 생각나서 그냥 집에 젤리도 많고 해서 넣어드린 건데 그거에 되게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서 공부하신다는 말에 뭔가 제가 엄청 오히려 되려 되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경험도 있어요. 되게 훈훈하네요. 뭔가 당근이 되게 지향하는 그런 거래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완전 반대되는 경험도 있었어요. 뭔가 팔려고 내놨었거든요.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되게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밤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팔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가 밤 10시 반이었나? 그래서 뭐 이거 판매 중이다 하니까 내일이나 아니면 주말에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지금 출장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밤 11시에 집 앞으로 찾아갈 테니까 줄 수 있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말에 그 큰 길에서 보자고 하는데 계속 몇 번이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분한테 안 팔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약간 쎄한 경험도 있었던 음. 동시에 그런 걸 다 경험을 해봤어요. 저도 나가는 거 진짜 귀찮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도 파는 건데 살 때도 이제 약속을 어쨌든 잡긴 잡는데 그걸 이제 남편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 가지러 가는 거, 판매하는 거.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물건을 파는 분도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끼리 계속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저 여자였으니까 이제 갔을 때 놀랄까 봐 어쨌든 남편 대신 간다 이러니까 저도 남편 대신 보낼 거예요. 이래가지고 서로 사고 판 사람은 여자들인데 이제 남자들끼리 그 혹시 이거 뭐 화장품 이거 맞나요?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 부인들의 거래를 대신해주는 약간 아바타처럼 웃겨. 그렇게 해서 남편들끼리 많이 이렇게 스치듯 당근으로 이제 하고 한다고.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신해서 뭐 이제 동생들이 심부름하러 언니 심부름에서 음. 동생들끼리 만나고. 저는 제가 종종 이제 보드게임 같은 거를 당근으로 사는데 아들이 나온 적도 있어요. 중3 어, 아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사고. 근데 이렇게 대신 사는 거 그 옛날에 너덜트인가? 그 음, 유튜브에서 이거 막 이렇게 따라한 거 아, 맞아, 있는데. 맞아. 맞아요. 그런 느낌? 막 품질 검증하고, 이거. 근데 이제 되게 편해져가지고 계좌이체도 아예 그 어플 안에서 할 수 있고 막 옛날엔 맞아요. 이제 또 계좌이체로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주고받고 막 이랬는데 되게 훨씬 수월해지고 약간 신뢰가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저희 회사에 분이 막 마라톤 티켓을 급하게 구하시는 것 같길래, 저거를 왜 물어보시지? 이미 저건 마감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근마켓에서 그 빵빵런이라고 되게 귀여운 마라톤 아, 대회가 있거든요? 그 티켓을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음. 그런 것도 파는구나 싶어서 좀 신기했어요. 근데 그런 거 좀 약간 다 그런 건 맞아. 아니겠지만 약간 그걸 맞아. 이제 보통 막 큰 콘서트 있거나 하면은 이제 다 이제 매진됐는데 당근에 이런 데 보면은 가격이 많이 뻥튀기해서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콘서트나 이런 건 이제 품절되고 나면 거기서 더 이제 붙여가지고 팔고 이래서 그런 건 이제 불법이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많이들 나는 하시죠. 홍이 뭔가 이 산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홍은 할 말이 없어 역대급으로 근데 약간 보여. 제일 저는 조용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전 텀블벅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텀블벅에서 아, 파는 거는 그 한정 기간에만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때 뭘 사놨으면 나중에 그게 엄청 값비싸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 보드게임을 하나 샀는데 텀블벅에서
근데 그때도 좀 비싸게 샀던 것 같아요. 한 4, 5만 원? 근데 그게 지금 중고나라에 그걸 안 쓰니까 한 팔아볼까 했는데 그걸 한 8, 9만 원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를 오. 저희 집에 있는 이제 위탁거래 하시는 분한테 대신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팔리면 또 그 음. 소식을 저는 팔 건 진짜 많은데 다 그게 대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지금 하나 골치 아픈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어떤 네. 거요? 제가 리코더를 어? 음. 그러니까 어릴 때 불었던 게 말고 진짜 한 1, 2년 전에 그냥 괜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리코더를 불어보고 싶어가지고 쿠팡에서 리코더를 샀는데 진짜 한 번도 안 불었거든요. 거의 한 번 입만 됐나? 거의 그 방치템으로 인해 너무 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버리기는 좀 아깝고 뭐 주변에 애기들도 없고 근데 이제 중고거래에 올리자니 이게 누가 불었던 리코더를 누가 갖고 싶을까? 그 뭔가 약간 계륵 같은 느낌. 어느 정도까지 올려도 되는 건가, 중고거래. 그 약간 리코더 좀 난감한 아이템인 것 음. 같아. 그러니까 맞아. 누가 쌌던 거라서 애매한 거, 팔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 있죠. 나 뭐 되게 그런 충동 구매를 물건들이 많이 많지. 해서, 음. 충동 구매를 많이 해서 그런 물건들이 많은데, 저희 집에 이제 그 위탁 대행자분이 잘 팔고 있어가지고, 저는 주로 이제 팔고 스벅 쿠폰을 받거든요. 음. 요새는 기프티콘도 그냥 팔더라고요, 당근에다가. 맞아요. 맞아, 맞아. 그 기프티콘은 거기는 이용해봤어요. 그 중고거래인가 그것도? 니콘네콘이라고 아, 맞아요, 들어봤어요. 맞아요. 좀 싸게 사는 그것도 중고거래인가? 뭔지 뭐, 모르겠지만 중고 거래겠죠? 뭐야? 뭐. 그런 거는 그래도 좀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 물건을 음, 실질적으로 내가 사보고 이런 거는 그 빵이 마지막이어서 오늘 뭔가 어, 저는 주로 이사할 때 많이 팔고 사는데, 저는 집에 있는 소파가 그냥 조그만 2인용 소파거든요? 근데 옆에 아파트에서 무료 나눔한다길래 거의 새 거를 남자친구랑 가서 이걸 소파를 들고 온 경험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좀 생각보다 소파가 무겁더라고요. 이제 갈 때는 좀 가벼울 줄 알고 갔는데, 이제 바로 옆 아파트여가지고 다행히 그래도 그렇게 가져와서 좀 그냥 유용하게 잘 쓰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음, 집에 일리 커피 머신도 당근에서 사가지고 그런 거 잘 음. 쓰고 있고. 맞아요. 저는 별로 안 사는데 저희 바로 옆에 사는 사촌 동생은 또 이사 오면서 그 아까 멍처럼 그렇게 싸게 잘 구매를 하더라고요. 전자레인지도 2만 원인가? 에 사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고 큰 선반 같은 것도 이렇게 잘 끌고 와서 쓰고 잘 쓰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가전이나 아니면 생활용품들 잘 채워서 쓰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 그닥 가성비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할 때도 약간 무료 나눔 많이 하고 산 것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 원목 수툴? 뭐 이런 거 하나 음. 샀어요. 제 동생은 보니까 식물도 많이 사고 팔더라고요. 오, 아, 식물. 네, 식테크 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을 잘 키워서 하나의 나무에서도 가지치기를 해서 그걸 또 팔 수가 있나 봐요. 그 뿌리가 나면 그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러지? 번식시켜가지고 계속 증폭. 당근에 파는 지금 거야. 어, 그리고 뭔가 희귀템 이런 건 진짜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자체가 좀 취미를 잠깐 한번 경험해보기에 좋은 그런 플랫폼인 것 같기도 해요. 나 근데 당근마켓에서 그거는 많이 써요. 당근마켓 어플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중고거래를 안 하는데 왜 쓰냐면 그 동네 소식을 아, 전 맞아, 맞아. 아, 아, 그거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냥 그것만 있어도 난 그걸 쓸 것 오, 같아. 근데 그런 어, 사람들이 이용 안 하겠지? 그 운동 추천 같은 것도 진짜 잘해주고, 예를 들면 어디 수영장이 어, 좋다. 여기는 좀 불친절하더라. 눈이 아플 때는 어느 병원이 되게 친절하게 잘 알려준다.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카페나 이런 데서 찾을 수 없는 다양한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해준 그런 정보들이 되게 큰 도움이 된달까? 공원도 어, 음, 때때로는 추천해주고, 걸을 만한 데도 누가 알려주고, 되게 따스운 것 같아요. 어. 이게 맞아요. 당근마켓이 당근으로 아예 사명도 변경하고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도 뭐라 해야 되지? 코로나 시기에만 좀 많이 쓰다가 요새는 잘 안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능들이 생겼는지 알고만 있었지 쓰지는 않았네요. 근데 콩 언니가 아까 걸어서 갈 수 있는 운동 이런 거 얘기해 준 거 보니까 저희도 뭐가 많이 올라와 있긴 하네요. 난 진짜 신기했던 게 가끔 길 다니다 보면 줄 서 있잖아.
왜 저기는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지? 약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근데 궁금하지만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게 당근에 올라와 있어. 저기 왜 줄이 서 있죠? 그러면 이거 무슨 뭐 세탁방 할인 중이어서 줄이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써주거나 이러면 궁금증 해결. 어, 되게 재밌어요. 신기하다. 동네 사람들이랑 막 수다 떨기도 하고, 그래서 음. 그 사장님들이 그래서 동네 분들한테만 또 쿠폰을 뿌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거 보고 왔다고 얘기하면 뭐 공짜로 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진짜 이 각박한 현대사회에 약간의 소소한 동네 정을 나누고 싶다면 그런 당근을. 기능들을 하나씩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당근 홍보네. 그러게. 그러니까요. 오늘 홍보네. 그냥 당근, 중고나라도 안 쓰고. 그러게. 그러니까 뭔가 중고나라는 좀 뭔가 접근이 음. 옛날에는 중고나라가 원탑이었다고 하지만 뭔가 조금 더 깊은 느낌이에요. 당근은 맞아요. 그냥 뭔가 이름처럼 가볍게. 가벼운 느낌인데 본격적으로 내가 뭔가 팔아보겠다. 약간 상인처럼. 꾼들이 있을 것 같아, 꾼들이. 내가 뭔가 잘못하면 혼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긴달까요? 그리고 그런 거 많잖아요. 벌레 잡아주기 이런 거. 맞아, 맞아. 약간 갑자기 승부처럼. 벌레 잡아주기도 있고, 막 반려동물 그림 그려드릴게요. 이런 초상화 그려주기 1,000원 무료 나눔 이래서 갑자기 올라오고, 좀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뭐든 팔 수 있다.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저도 그것도 봤어요. 초등학생이 그림 그려준다고 하니까 이제 다들 채팅이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다양한 거를 이것저것 많이 시도할 수 있는 플랫폼? 약간 당근 홍보 같은데 각박해진 현대 사회에서 그래도 좀 약간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90년대 아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던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